52번은 답 맞췄으면 됐네요. 답 3번이다. 맞췄으면 쭉 하고 3번 안 나왔다 봅시다. 뭐 그냥 머리 0.1%도 안 쓰는 그냥 무지성 문제네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몇 개인지를 요 함수 값이라고 정의해 놨네. 그쵸? 얘가 뭐냐라는 게 뭐야?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개수. 그냥 외워서 하는 그 파트죠. 그쵸? 외워서 하는 거 이제 그 문장 다시 말 안 해도 되지. 그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건 무조건 한 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A가 뭔지는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는 놈이 홀수면 무조건 요 함수의 함수 값은 1이 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지. 그러면 요 n에 해당하는 놈이 짝수면 이제 그 앞에 a에 해당하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막 그까지 문제였죠? 여기 홀수면 뭐라고? 뭐 앞에 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1입니다. 근데 여기가 짝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게 양수면은 2가 되고 음수면 0이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겠다. 0이면 어떻게 되겠어? 0은 몇 제곱근을 하건 0 하나밖에 없지. 뭐 그런 거다. 기억력은 끝났죠? 디귿 볼까요? 적은 것만 봐도 뭐 있는 줄 알겠죠? 규칙이 있다 그랬거든. A에 해당하는 놈이랑 N에 해당하는 놈이랑 더하면 전부 다 10이 된다는 규칙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따라서 A가 줄줄줄줄 감소하면 N은 그거에 따라서 일씩 줄줄줄줄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거 뭐의 몇 제곱근 중 실수인 게 몇 개인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싹 더했더니 12가 돼야 된다. 요까지 더하면 지금 11입니다. 더해봐봐. 요까지 더해야 12가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K에 해당하는 놈이 지금 N이죠. 얘를 지금 K라고 한 거잖아. 결국 K는 최소 17은 돼야 된다. 이것이 틀렸네요. 쭉 해봐. 53번도 답 맞췄으면 됐네요. 답 2번이다. 답지 줬지 애초에. 큐. 답지 아까 누가 안 받았다 그랬지? 아이씨 하나 남아있어. 그렇지. 내가 항상 맞게 들고 오는. 53번 같은 거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안 된다. 요런 유형은 그냥 거의 모든 학교 다 나옵니다. 봐봐 이런 죽전고 이런 데서도 내잖아. 17번 이 정도 되면 죽전고 준킬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막 차이가 심합니다. 중앙고 요게 중앙고 뭐 9번인가 그랬지 않나 그렇지. 뭐 여튼 그래요. 자 AK라는 집합이 뭘 원소로 갖는다? 요 방정식의 실근 요 방정식의 실근을 원소로 갖는다. 원소의 곱이 정수다. 이게 뭔 소리야? 집합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요 방정식의 실근 다 곱한 게 정수가 되려면 K가 뭐여야 되냐? 당연히 한 방에 못 푼다 그랬어요. 왜?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요놈의 실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실근의 곱이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는지 다르다 했거든.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뭐야? 그냥 K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나눠서 해보자. K가 홀수면 어떻게 돼요? 얘를 0이라 그랬을 때 실근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이건 이제 부연 설명 필요 없죠. 그렇죠? K가 홀수면 얘를 0이라 그랬을 때 실근이 뭐가 나와요? 또 딱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마이너스 4의 K분의 1승이라는 그 한 놈이 나올 거라는 거지.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실근의 곱이라는 게 둘이 곱하는 거 문제 없죠? 실근의 곱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 얘가 정수여야 된다고. 얘가. 오케이? 따라서 K는 홀수라고 했으면서도 8의 약수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는 1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짝수일 땐 좀 얘기가 달라져. 짝수일 땐 왜 얘기가 달라지죠? 얘는 0이라 그랬을 때 실근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쵸? 항상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뭐야? 얘를 0이라 그랬을 때는 뿔마로 실근이 뿔마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곱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의 K분의 12승. 얘가 정수여야 된다. 짝수라고 했으면서도 K는 12의 약수여야겠네요. 따라서 이때 K가 될 수 있는 건 2, 4, 6, 12 이렇게. 얼마 전에 한 거 기억나죠? 오케이. 다 더하면 25가 되고 15. 54번도 맞췄으면 됐다. 1번 나왔으면 됐고 못난 사람 봅시다. T의 정체가 뭔데? T의 정체가 뭐냐면 요 놈의 6제곱근이 T인 거잖아. 중실수인 거. 그쵸? 따라서 T가 몇 개인지를 fx라 그랬으면 당연히 한 방에는 못 푼다는 생각은 바로 드는 것이거든. 왜? 얘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요 놈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fx잖아.
fx가 x의 범위에 따라서 뭔지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가 양수가 되거든.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가 fx 2가 되는 거지. x가 0이나 1이면 얘가 0이 되잖아. 0은 몇 제곱근이건 0 하나밖에 없죠. 1이 되고 0부터 1까지면 음수니까 0이 되겠지. 오케이? 그것 자체를 그려버리라고. fx식 세우는 건 누구나 하지. 그거를 그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좌표 다 표시하고 그리는 것까지 문제였더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거든. 근데 확실한 거 있어요. 확실한 거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2차 함수라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축이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데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얼마큼 위아래로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조건이 뭐다? 방금 그려놓은 애랑 교점이 5개가 돼야겠더라. 어떻게든 그려보라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아래로 내리고 해보라고. 요렇게 생긴 거 말고 교점 5개가 될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이 있나요? 없더라. 오케이? 문제 끝났죠? 왜 끝났어? 요 함수가 무슨 점을 지나는지 이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지. 뭐 말할? 오케이? 그럼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있죠. B는 일단 뭐야? B는 뭐 0 넣으면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0 넣으면 1 나와야 된다는 것만 해도 B는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2분의 1 넣으면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서 A도 나오고. 오케이? 제곱해서 나오면 17이다. 쉽고. 55번 뭐 얘도 맞췄으면 됐네요. 아직까지 별로 대단한 문제들이 아직 없다. 55 아직 안 했다 못 했다 보자. 일단은 한 방에는 빡 이거를 보자마자 한 방에 빡 몇 개라고는 못할 것 같잖아. 그건 쌤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왜 못할 것 같아요? m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m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n이 어떤 놈이어야 되는지 얘들 둘이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종속적이거든. 네가 누구를 할래에 따라서 나는 뭘 할 수 있어가 독립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결국 일단 n이 양수냐 음수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하고 싶다는 건 인정합니다. 절대값이 1 이상이니까 0은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렇죠?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왜 나누죠? n이 만약에 양수라 그러면은 n이 뭐 홀수여야 되는지 짝수여야 되는지 그런 조건이 생기나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생깁니다. 왜?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건 실수인 게 무조건 여튼 존재하거든. 그렇죠? 따라서 n이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너는 뭐 홀수를 꼭 해야 돼, 짝수를 꼭 해야 돼 그런 게 없다고.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는 거지. 이건 우리가 1학년 때 경우의 수 할 때 한 거죠. n이라는 순서상 개수가 결국 어떻게 돼? 1부터 6까지 중에서 노동할 필요 없다고. 개뜬금포로 코미네이션이 나왔는데 1부터 6까지 중에서 그냥 두 개를 내 마음대로 뽑기만 뽑으면 mn 따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 눈 감고 1부터 6까지가 있어. 눈 감고 두 개 내 마음대로 뽑으면 자동으로 작은 놈이 m, 큰 놈이 n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결국 뽑는 그 가지수가 몇 가지냐라는 게 순서상 개수가 되는 것이다. 문제 없죠? 그러면 m이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건 없거든. 그러니까 m이 음수를 할래? 라고 했으면 이제 뭐다? n은 자동으로 알았어 나는 홀수를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m이 음수일 때 어떤 음수냐에 따라서 m이 요거일 때 그러면은 n은 뭔데? 2, 3, 4, 5, 6 중에서 홀수인 놈이 되는 거고 m이 요거면은 n이 뭐야? 3, 4, 5, 6 중에 홀수인 놈이 되는 거고 요렇게 m이 어떤 음수냐에 따라서 n이 무슨 홀수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더라. 오케이? 15개랑 6개 더 하면 됩니다. 56번 요거는 조금 특이한데 그러니까 약간 의문이 조금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쵸? 56번 잠깐 의문이 있었으면 뭐 5초만 들으면 되는데 5초가 뭐냐면은 요렇게 표현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표현을 한 거랑은 그냥 똑같은 표기법 아닌가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어. 왜 차이점이 있냐면 그냥 애초에 요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러면 B에 뭐 1이 들어가건 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건 B에 뭐 그런 정수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 애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으면. 근데 애초에 표기 자체를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은 두 놈은 사실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 자체가 한국말로 뭔 소린데요? A의 B 제곱근 중 실수인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 B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기 B 자리에 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애초에 표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여기 B 자리에는 반드시 자연수 2 이상 자연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약속이 이미 요 표기 안에 그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왜? 1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1제곱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1거듭제곱근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약속 같은 거니까 그런갑다 하면 되겠어. 애초에 표기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여기 B 자리에는 뭐다? 무조건 2 이상 자연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래야 한국말로 뭐라 말할 수가 있잖아.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1제곱근도 안 되고 마이너스 2제곱근 이런 말도 없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것만 신경을 쓰면 요거 답 내는 거 문제 없네요. 일단 집합 A가 뭘 원소로 갔는지는 그냥 쭉 적는 거는 말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집합 B는 뭘 원소로 갖는다 그랬어? 여기에서 어떤 두 놈을 고르래. 그 고른 놈이 요 밑에 음수는 원소로 못 갔네요. 그 고른 놈이 뭐 서로 다른 놈인지 같은 놈인지 그거는 모르겠어. 여튼 둘이를 골라갖고 곱한 거의 절대값들을 원소로 갖는다. 뭐 이렇게 쭉 갖겠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따라서 뭐야? A 플러스 B가 제일 크려면 A도 제일 크고 좀 B도 제일 크고 그랬으면 좋겠잖아. 그러면은 10이랑 100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겠나? 더 커질 수가 없겠다. 둘 다 제일 큰 거를 그냥 고르면 되잖아. 제일 작으려면 둘 다 제일 작으면 되겠죠. 둘 다 제일 작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쌤이 한 말만 생각하면 됩니다. 애초에 뭐다? 애초에 그냥 뭐 A가 좀 음수면 좋겠다는 생각. 둘 다 제일 작고 싶으니까 A가 좀 음수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래 하거든. 근데 A가 음수면 B가 뭐 해야 되는데? 홀수해야 되잖아. 지금 홀수가 25밖에 없죠. 그렇죠? 뭐 그런 눈치를 채면 되는 거야. 홀수가 혼자 있는 놈이 너무 크더라는 거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25일 때 둘이 더한 게 더 작은지 A가 2고 B가 4일 때 둘이 더한 게 더 작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되더라 이런 소린 겁니다. 57번은 저번에 보정고 시험지로 한 거네요. 혹시 좀 아직도 조금 애매하다 하는 사람은 잘 들어요. 이런 거는 개필수 문제입니다. 개필수. 당연히 한 방에 못 풉니다. 계속 홀수 짝수로 나눠서 풉니다. 알겠죠? 자,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n이 홀수면 뭔데요? 지금 집합 x의 원소가 뭔데? 요거 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이 집합 x의 원소잖아. 그치? n이 홀수면 요거의 n제곱근, 요거의 n제곱근, 요거의 n제곱근, 요거의 n제곱근 일단 이렇게 4개는 자동으로 원소로 갖는 거지. 그러면서도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잖아.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니까 뭐다? 요거의 짝수제곱근, 요거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건 없을 거거든. 따라서 요거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게 뭐다? 이렇게 두 개. n 플러스 1 제곱근이 되는 거죠. 요거의 n 플러스 1 제곱근, 즉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게 요렇게 두 개. 싹 곱해봐. 싹 곱하면은 얘가 7보다 작아야 된다. 이건 뭐 푸는 거 문제 없죠. 여기까지 풀리거든.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내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랬거든. 그냥 1, 2, 3, 4 넣어보면 이거 언제 만족하는지 바로 나오잖아. 그때 7은 되어줘야 왜 7인데? 홀수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거니까. 그쵸? 6 넣어도 되거든. 근데 홀수라고 가정을 했으니 일단 홀수일 때 제일 작으려면 7이 돼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n이 짝수라고 놓고 한번 해봐. n이 짝수라고 놓고 하면은 요게 실근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서 실근의 곱도 똑같이 나오고 요 부등식 자체도 똑같이 나와요. 한번 해봐. n이 짝수일 때 똑같은 짓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실근의 곱 모든 실근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실근의 곱도 똑같이 나오고 똑같은 부등식이 나오더라. n이 짝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6만 넣어도 성립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홀수이려면 7이어야 되고 짝수이려면 6이어야 된다. 따라서 최소값은 6이다. 뭐 그런 거다. 쉽고. 아 방금 쌤이 말을 좀 잘못했어요. 이거 싹 곱한 게 아니고 양수인 것만 여기 플러스인 놈들만 곱해봐. 이렇게 되네요. 뭐 여튼 짝수일 때도 근데 왜 똑같이 나오는지 바로 파악이 안 되거든. 실제로 실근 다 적어보고 실제로 그 중에 양수인 거 다 곱해봐봐. 홀수일 때랑 똑같이 나옵니다. 59번 못한 사람 보자. 아 58. 아이고. 58은 저번에 설명했지. 58 저번에 설명했지만은 혹시 또 못한 사람은 뭐지? 아까랑 똑같아. 아까 앞에 죽전고 거 얘기했잖아. 그 죽전고 거랑 그냥 똑같네요. 약간 달라진 게 있어. 아까 죽전고 거는 실근곱이 정수라 그랬거든. 정수니까 당연히 음수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쉬워졌어. 오히려 왜 더 쉬워졌냐?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실근은 곱한 게 음수인 순간 그냥 망한단 말이야. n이 홀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n이 홀수건 짝수건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얘는 무조건 짝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n이 홀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양수 하나, 는 0이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양수 하나, 여기에서 음수 하나가 나올 거란 말이야. x 값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n이 홀수일 때는 굳이 x 값을 진짜로 다 구해가지고 그거에 곱을 뭐 금방 하지만은 굳이 안 해봐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어차피 음수가 될 거니까 실근 곱이 말이야. 검증할 필요도 없구나. 는 걸 눈치챌 수도 있는 거죠. 더 쉬워졌죠, 그렇죠?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를 0이라 그랬을 때는 실근이 안 나온다는 거지. 마이너스 4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없잖아. 결국 얘는 0, 얘는 0이라 그랬을 때 두 개씩이 나오고 곱하면 자연수가 돼야 된다. n은 2 이상 자연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12의 약수 중 2 이상인 놈. 이것만 더하면 되겠네요. 59번 바로 얘기하자. 59 살짝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59 맞췄으면 됐고 못한 사람 볼까요? 얘가 뭔데요? 루트가 2분의 1승이잖아. 그렇죠? 얘가 있다 이 말이야. 요놈의 6제곱근, 짝수 제곱근을 한 거 아니야. 여튼 요놈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뻘마로 요거에 6분의 1승을 한 거에다가 플러스 붙은 놈이 있고 마이너스 붙은 놈이 있고 6제곱근 자체가 뻘마로 2개가 나오겠다는 거지. 문제 없죠? 따라서 요거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곱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요까지 표현이 되고 그게 주어져 있더라. 문제 끝났네요. 왜 끝났어? 이제 지수로그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로 바뀐 거지. 우리는 주어진 fx라는 함수가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뭔 소린데? 그 함수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넣어가지고 12가 되는 놈이 두 개가 있더라 하는 거죠. 2에 대해서 대칭이래. 근데 어떤 자연수를 넣어서 둘 다 12가 됐대. 확정적으로 1이랑 3을 넣어서 12가 됐구나는 걸 알아낸 거지. 다른 두 놈을 넣어서 될 수가 있나? 자연수를 말이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던 거다 이 말이야. 1, 3밖에 안 된다는 거지. 여튼 간에 1을 넣건 3을 넣건 12가 돼야 되는 건 확실하죠? 거기에서 K 나오고 문제 끝났다. 60번은 왜 고수 파트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못한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냥 적은 김에 말하고 치웁니다. 이게 인수분해도 되고 아예 알파 베타가 따로따로 나오네요. 뭘 알파라고 생각하건 뭘 베타라고 생각하건 어차피 답이랑 상관없겠네요. 아니면 인수분해도 필요 없어. 왜? 얘 지수 형태로 고치면 이거죠. 인수분해를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근각계수의 관계만 써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모두 다 알고 있네요 이미. 그렇죠? 뭐 계산하는 거 말 안 해도 되죠? 계산 한번 해봐요. 해보니까 여기까지 깔끔하게 나오더라. 결국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제일 크려면 17이 돼야겠다. 너무 쉽고. 자 61번 얘들아 쉽게 되거든. 61번 잠깐 확인해보고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
힘들게 했으면은 그냥 30초만 들으면 됩니다. 자, 못했거나 힘들게 했으면 봐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여튼 우리가 궁금한 게 뭘까? 1부터 120까지 모든 놈들을 싹 다 소인수 분해를 해보라고. 1부터 120까지 모든 놈들을 싹 다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싹 곱했다 그래봐. 그때 여튼 3에 몇 승이 있고 5에 몇 승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20 팩토리알이라는 것 자체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거기에 3에 몇 승, 5에 몇 승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몇 승인지 알아내서 더하면 답이란 소리네요. 문제는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소인수분해 해갖고 3에 몇 승이 있고 5가 몇 승이 있는지 하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일단은 우리가 1부터 120까지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9의 배수, 27, 81의 배수, 5의 배수, 25 배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 몇 개인지 세는 건 이거는 말 안 해도 되잖아. 이거는 바로바로 세제.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이거 다 더하면 그냥 답입니다. 이 배수, 개수 다 더하면 그냥 답이라고.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아, 쌤, 뭔가 뭐 중복되는 거를 빼고 원래 그런 짓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도. 그런 짓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요. 왜 안 해도 되냐면 3의 배수를 셀 때 40개를 셌다는 게 뭐야? 3의 배수기만 한 놈에 3이 몇 개 있는지를 센 거라고. 9의 배수에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3이 2개 들어가 있잖아. 2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1개씩만 센 게 지금 40개라고. 그러면 9의 배수에는 아직 3이 1개씩 남았잖아. 그래서 9의 배수의 개수를 한 번 더 세주면 그 1개씩 남았던 놈의 개수를 센 거란 말이야. 뭔 말할? 그러면은 여기까지 셌으면 이제 뭘 센 건데? 9의 배수 기만 하고 27의 배수는 아닌 놈에서 3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7의 배수인 놈에는 3이 3개가 있잖아. 그 중에 2개는 지금 여기까지 센 거란 말이야. 그럼 27의 배수를 또 세주면 뭐다? 1개 남은 거를 더 세준 거다 이 말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뭐야? 뭐 15의 배수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15의 배수는 3이 1개, 5가 1개 들어가 있잖아. 그 3 1개 들어가 있는 건 요때 셌고 5 1개 들어가 있는 것도 요때 셌단 말이죠. 결론은 뭐다? 뭐 중복이니 뭐니 그런 거 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요 배수 개수 싹 다 더하면 답이다. 65, 66 설명해야겠고 왜 2개를 같이 얘기하냐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매우 2개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2놈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하는 방법이 거의 다르다. 거의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 65번은 아까 잠깐 말했듯이 그냥 이 식을 보자마자 얘를 아무것도 안 하고 보자마자 바로 P는 음수고 Q는 양수고 N은 홀수다가 보자마자 확정이라고. 왜 보자마자 확정이다? 그냥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음수랑 양수를 곱해야지만 음수가 될 수가 있잖아. 보자마자 뭐라고? 얘는 음수, 얘는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n제곱근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 안에 있는 놈이 음수고 요 n 자체가 홀수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뭔 말할? 대소 주어져 있잖아. 그쵸? 아까 말했지만 허수인 건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어. 요것 자체가 실수라는 표기법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보자마자 음수, 양수, 홀수 끝났습니다. 문제 없죠?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냥 지수법칙 써가지고 요까지 만드는 거 문제 없고. 자, 왜 몇 가지가 안 나오냐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n이 홀수, p가 음수, q가 양수 둘 다 정수라는 거를 알거든. 일단은 뭐야? n은 5의 배수면서도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 2개 말고 있나요? 요거 2개 말고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리에 넣었을 때 정수, 음의 정수 p랑 양의 정수 q를 곱해서 뭐가 돼야 되는지도 확정이 나더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7이면은 그냥 머릿속으로도 세진다고. 왜? 음의 정수하고 양의 정수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돼야 된단 말이지. 뭐 굳이 적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뭐 문제 없죠? 아니잖아. 진짜. 이렇게. 오케이. 따라서 뭐다? 요때 순서상 몇 개, 요때 몇 개 바로바로 나오더라. 요게 더 쉽죠, 그렇죠? 요게 더 쉽고. 그 다음은 비슷하게 안 되거든. 왜 안 되냐면은 이제는 AB가 곱했더니 양수래. 그러면 양수를 둘 다 곱해서 양수가 됐을 수도 있고 음수 둘이를 곱해가지고 양수가 됐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따라서 아까랑 달라지는 건 뭐다? 주어진 식만 봤을 때는 A, B,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N이 홀수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튼 확실한 건 뭐냐면 A, B가 정수니까 둘이 곱해도 정수고 얘가 정수여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는 확실하다 이 말인 거야. 그렇죠? 따라서 N은 3의 배수, 자연수라 그랬잖아. 요 범위를 만족시키면서 3의 배수여야 되니까 일단 N이 뭐가 되는지는 네 가지의 후보가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리에 넣었을 때 A, B가 뭐가 되는지도 네 가지의 후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얘는 노동을 살짝 해야 되네요. 근데 우리가 A랑 B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아는 게 뭔데?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정수라 그랬고 대소범위 주어져 있고 둘이 곱한 게 뭔지를 알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다? 그냥 되는 거 다 적자 이런 말인 겁니다. 둘 다 양수면은 범위 만족하면서 둘이 곱해서 2가 되는 거 얘밖에 없잖아. 둘 다 음수면은 범위 만족하면서 곱해서 2가 되는 거 얘밖에 없잖아. 이렇게 둘 다 양수일 때 뭐 되는지 둘 다 음수일 때 뭐 되는지 그냥 다 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곱해서 4인데 둘이 곱해서 4가 되는데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존재할 수가 없을까? 범위를 만족하면서 둘 다 음수인 게 보자. 잠깐만. 둘 다 잠깐만 내가 덜 셌나? 1, 2, 3, 4 헛소리 했네. 미안. 헛소리 한 게 아니고 뭔가 말을 하나 안 한 게 있네. 말을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아까 N이 3일 때랑 6일 때는 지금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N이 홀수일 때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놈이 음수가 될 수 있지. 그쵸? 근데 뭐야? N이 짝수일 때는 요 안에 있는 놈이 그냥 애초에 음수가 될 수가 없다고. 아예 홀수가 돼버리니까.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것 자체가 이미 실수라는 표기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 N이 짝수일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요게 짝수면 요 안에가 음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음수를 적어 놓은 건 뭐야? N이 홀수인 경우만 3이랑 9일 때는 A, B가 음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N이 6이랑 12인 경우는 둘 다 양수인 것만 세워주면 된다. 틀릴 확률이 꽤 있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서술형 문제예요. 이런 건 100% 확률로 이번 시험에도 모든 학교 나옵니다. 요거는 67번은 난이도 조금 있는 거네요. 근데 분당고 13번이네. 경각심이든가. 경각심 온. 자, 뭐냈다 보지. 뭐 쉬워요? 일단은 누구나 보자마자 파악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A랑 B랑 둘 다 3의 뭐승 형태여야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A는 3의 n승, B는 3의 n승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표현을 했으면 그냥 지자리에 넣어. 전부 다 지자리에 다 넣으니까 M이랑 N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됐다. 2M 짝수예요. 2024 짝수예요. 따라서 N이 짝수가 돼야겠네요. 일단 바로 나올 거. 그쵸? 그 다음 2M이라는 놈은 5N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를 5N으로 바꿔주면
얘를 5n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18n이 되잖아. 18n은 2024보다는 크다는 건 확실하네요. 다시 뭐라고? 얘들 둘이 지자리에 넣으라고. 거기서 이 부등식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부등식을 연달아서 적어보라고. 2m을 5n으로 바꿔보라고. 그럼 그냥 이런 부등식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n의 범위가 나오더라.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n이 몇 개인지를 셀 거거든. n이 몇 개인지를 세면 그게 그냥 답이 될 거란 말이야. 왜일까요? n이 뭐냐에 따라서 m이 뭔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m이랑 n이 뭐냐에 따라서 a랑 b가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그냥 n이 짝수인데 누구부터 누구까지 되는지 몇 개인지 알아내면 그게 그냥 답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네. 결국 딴 거 다 필요 없어. A건 B건 M이건 다 필요 없어. N이 범위가 뭔지 N의 범위가 뭔지만 알아내면 문제 끝나겠다. 문제 없죠? 오케이? 여기서 일단 범위 하나 나왔고 뭐보다 큰지는 나왔어. 뭐보다 작은지 알아내면 문제 끝나겠네. 그쵸? 요거 이항해보자. 뭐 그냥 이항만 한 거야. 이항만 했는데 M이라는 놈이 뭔데? 당연히 A가 2 이상 자연수니까 M이라는 놈은 당연히 뭐야? 1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뭐야? M은 1 이상은 돼야 되니까 요것 자체는 2022보다는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소리네. 결국 우리는 N의 범위가 궁금하다 그랬어. 근데 13N이라는 것이 2022보다는 이하라는 또 하나의 범위를 알아냈다. 요거 대충 계산해보라고. 대충 계산하니까 n이라는 놈이 뭐 이하가 돼야 되는지 나오더라. 아까 진작 n은 짝수인 거는 진작 알아냈어. 그쵸? 따라서 뭐야? 요 범위를 만족하는 짝수가 114부터 시작해가지고 154까지 짝수 개수 세는 건 말 안 해도 되죠. 그쵸? 짝수 개수 세면 이게 곧 답이 된다. 뭐 별로 안 어렵고 143번 우리 중앙고과에서 했던 거네요. 얘를 왜 고수 파트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 못한 사람도 없겠는데 적은 게 아까워서 얘기하고 치웁시다. 얘가 AB의 4제곱근, 얘가 AB의 4분의 1승이다. 양변 12승을 하고 싶네요. 양변 12승을 하면 B 3승 약분되고, 오케이? 한 문자 벌써 소거됐다. 문제 없죠? 소거됐으면 뭔데? B 안 쓰기로 했다고. 이제부터 B 안 쓰기로 했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모든 B 자리, 눈에 보이는 모든 B 자리에 전부 다 방금 구한 A 3승 잡아넣으라는 거네요. 잡아넣자. 잡아놓고 요거 로그 쪼개갖고 요까지 만드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쪼개서 요까지 만들면 얘가 뭔지가 나오더라. 거기에서 한 문자 또 소거됐단 말이야. C도 안 쓰기로 했다. 안 쓰기로 했으면 지자리에 넣어야죠. 아까 B는 구한 거 지자리에 넣고 C도 방금 구한 거 지자리에 넣고 오케이? K는 3이다. 뭐야 이게 쉽고 144번 맞췄으면 됐다. 4분의 21 나왔으면 됐고 별로 할 말 없는 문제네. 못한 사람 뭐지?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치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네요. 그쵸? 얘를 X, 얘를 Y, 얘를 Z 치안을 하고 싶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학년 수학이랑 아무 상관없는 1학년 1학기 때 했던 이런 문제 많이 했잖아. 그쵸? 그 문제를 하면 되는데 딱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죠. 그쵸? 쌤 요거 두 개만 갖고는 게 못 구하는데요? XYZ라고 제안을 했으면 XYZ가 부탁을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요 세 놈이 뭐라 그래요? 제발 우리 셋을 한번 곱해보세요 하고 있잖아. 그쵸? 요 세 놈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이 되겠죠. 결국 우리는 XYZ가 1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통분을 하면 어떻게 돼? 얘를 통분을 하면 분모가 어차피 1이 된다고. 결국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였다? 그냥 얘가 뭔지가 주어져 있었다. 이제는 초등학교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얘가 뭔지 알고 얘가 뭔지 알 때 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었다. 고생모식 쓰면 바로 끝나네. 쉽고 잠깐 하나만 전한다 됐지. 자 잠시 하나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대단한 건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알건 모르건 모든 문제는 다 풀리긴 합니다. 근데 좀 뭐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요 두 함수가 밑이 뭐건 상관이 없어. 밑이 그냥 일반적으로 A다 B다라고 해봤어. 밑이 뭐건 상관이 없고 뭐 둘 다 x절편은 1로 똑같겠네요. 기본 형태니까 그렇죠? 뭐 알파라는 요런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는 뭐예요? 얘네요. 그렇죠?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는 얘네요. 뭐 당연한 소리 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요 길이로 한번 나눠 볼게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밑변환 공식 쓴 다음에 줄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사실 뭔가를 알아낸 거거든. 왜?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알파라는 선을 그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알파가 어디 있어? 없네. 그렇죠? 그러면 베타라는 선을 그어서 요 길이로 나눠도 똑같은 죄가 나오겠네. A랑 B가 뭔지 몰라. A랑 B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상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는 말이야. 요 선을 어디에 끄건 간에 바뀌지가 않겠다. 뭐 그런 소리겠네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아는 거 뭐냐면 요것 대 요거가 몇 대 몇인지 요거가 몇 대 몇인지는 같다는 건 이미 압니다. 그러면 이게 뭐 중1 땐가 중2 땐가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뭐 평행선의 성질이 있잖아. 뭐 삼각형에서 너희가 뭐 이런 삼각형에서 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뭐 요것 대 요거랑 뭐 같다는 그런 거. 그렇죠? 그냥 닮은 B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닮은 B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요것 대 요거가 같다라고 돼 있으면은 어떤 일정한 점에서 요렇게 끄어서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요렇게 끄어서 요것 대 요거가 선 하나만 더 그어볼게. 선 하나만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것 대 요거 하고 지금 요것 대 요거하고 같은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요것 대 요거랑 요것 대 요거는 같다.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평행선 두 개를 그었을 때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거꾸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것 대 요거랑 요것 대 요거가 같은 게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고개를 그냥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봐봐요. 고개를 90도로 돌려서 보면은 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지. 애초에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랑 또 같고 요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랑 또 같아서 그래서 요것 대 요거랑 요것 대 요거가 같았구나. 그 욕도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전에 증명한 것 때문에 요것 대 요거 같다는 걸 알아. 그 같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냥 요 두 직선이 x축까지 세 직선이죠. x축까지 세 직선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고 애초에 거기에서 끄었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뭐다? 밑이 뭐건 상관없어. 내가 밑이 뭐 무슨 3이다 2다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밑이 뭐건 간에 요렇게 끄었을 때 무조건 두 직선에 x절편이 같다는 건 이미 아는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y절편이 같다고 돼 있죠. 그럼 어떤 두 직선이 x절편이 같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y절편도 같대. 그럼 그게 뭔 소리예요? 둘 다 원점 지난다는 소리네요. x절편도 같은데 y절편도 같다. 그게 뭔 소리다? 원점 지난다.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지금 이 개념 몰라도 요거 그냥 풀립니다. 내가 저번에 요거 설명한 거잖아. 그때는 이 얘기 안 했거든. 왜? 그냥 풀리니까. 근데 조금 이제 나중에 더 하겠지만 뭔가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요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리겠지. 그림을 그리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뭐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두 직선을 그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두 직선이 둘 다 원점을 지나고 있다는 건 이미 아는 상태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뭐라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밑이 3인 놈 하나만 그려볼까? 밑이 3인 놈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요 길이가 지금 뭐가 돼요? A가 되고 요 길이가 지금 B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길이는 로그 3의 A가 되고 요 길이는 로그 3의 B가 되고 바로 닮은 B, 직각삼각형 두 개에서 닮은 B를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닮은 B를 쓰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문제 푸는 거랑 크리티컬한 연관은 없어. 근데 연관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야? 닮은 B 그대로 쓰면 되죠. A 대 요거는 B 대 요거다. 밑이 27인 로그하우스 그릴 필요 있었나? 그릴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놈의 용도는 뭘까요? 그놈의 용도는 뭐냐면은 그냥 두 놈이 둘 다 원점에서 만나고 있다 라는 걸 밝혀내는 용도, 그걸로 끝이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같다는 걸 하면은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여튼 결론적으로는 뭐다? A의 B승, B의 A승 같다는 걸 알아냈네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야? 1 넣으면은 2A의 B승이랑 B의 A승이랑 더하면 60이다. 근데 둘이 같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둘 다 20이라는 거는 쉽게 알아냈습니다. 문제 없죠? 그러면 2 넣어서 계산하면 1200이 되겠다. 이해 안 되면 말하고. 자, 146번은 약간 뭐랄까 문제를 띡 봤을 때 뭔가 유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만 들었거든. 느낌만. 너희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유식하게 되나요? 3대2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3대2 아니에요? 다시 AH 대 BH는 3대2 아니에요? 넓이가 수직인 거 A, B, P, Q가 40이면 그렇죠. 넓이가 20이니까 삼각형 두 개로 보면 되지 않나요? 3대2 3대2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럼? 그럼 방각 공식 쓰면 되죠. 아니 그냥 삼각형 잘못 두겠으면 되지. 삼각형 AHP랑 PHP랑 3대2 그 다음에 방각 공식 쓰면 되잖아. A, B랑 P, Q 해가지고 X, Y는 로그 C, C 잠깐만 검증을 한번 해보지. 자, 146번 제일 나은 방법으로만 하자. 나도 쌤도 멍청하게 했네 방금. 자, 제일 나은 방법 봅시다. 지금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대각선의 곱이 뭔지가 주어져 있더라. 결국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어차피 대각선이 직교하고 있잖아. 그럼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일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4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PQ를 기준으로 왼쪽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20이에요. 2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근데 PQ를 기준으로 왼쪽 삼각형 넓이가 12더라. 그럼 오른쪽 삼각형 넓이는 8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밑변이 일정하니까 높이의 B가 3대 2더라 라는 소리네. 결국 지금 이 사각형에서 요거를 3K라고 놓으면 요거를 2K라고 할 수 있고 방몇 공식을 썼을 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을 거고 AB가 지름이니까 어차피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건 이미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둘이 곱한 게 요거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둘 다 루트 6K라고 넣을 수가 있겠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왜 노골적이냐면은 얘분의 얘를 해봐. 얘분의 얘를 하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네. 이 정도는 솔직히 좀 눈치가 채지거든. 왜냐면 밑변환 공식 때문에. 그쵸? 결국 K라는 놈이 뭔지는 알아낼 필요도 없이 그냥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이놈 자체가 그냥 얘분의 얘였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요렇게 딱 한 사람이 제일 잘한 거네. 제일 잘했다. 오케이? 따라서 요거 알아냈으니까 잡아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더라. 막 쉽고 그럼 2분의 3 빼기 3분의 2 그러니까 6분의 5가 됐다. Z 147번 매우 어려움이라고 적혀있네요. 매우 어렵대요. 누가? 굿. 뭐 볼까요? 일단 솔직히 좀 노골적으로 치안을 하고 싶다는 거는 뭐 좀 인정합니다. 치안은 하고 싶잖아. 그쵸? 얘도 여기도 5가 등장했고 여기도 5가 등장했으니까 솔직히 양변에다가 미칭 5인 로그를 잡고 싶고 그쵸? 그 다음에 생기는 요 로그들을 전부 다 라지 ABC로 치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자체도 라지 ABC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거 그거는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로그 쪼개갖고 미변환 공식 써갖고 요까지 만드는 거 문제없죠?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지수로그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로 바뀌네요. 내가 지금 네모 친 거 그냥 이 문제 푸세요 라는 거지. 요게 지수로그랑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라지 ABC를 더하면 어떻게 돼? 라지 ABC를 더하면은 얘가 되잖아. 결국 라지 ABC 더한 게 최소값이 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뭐야 5가 3의 n승이 아니고 5의 n승을 해야죠. 그쵸? 미안. 라지 ABC 더한 게 최소값이 뭔지 알아낸 다음에 5의 그것승을 한 게 그냥 답이 되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이 뭔지를 구했으면 5의 그것승을 한 게 답이 되겠다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라지 ABC의 범위를 알거든. 왜? XYZ 범위 주어져 있잖아. XYZ 범위 주어져 있으면은 라지 A, 라지 B는 0 이상이 되는 거고 C는 그냥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AB에 대한 범위를 알면서도 요 분수가 제일 크면 3이더라. 얘들아, 분수라는 게 제일 크고 싶으면 너무 당연하게도 분모는 최대한 작고 싶은 거고 분자는 최대한 크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문제 끝났네요. 끝났어. 우리는 AB의 관계식을 안다? AB의 관계식을 아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B는 최대한 크고 싶고 A는 최대한 작고 싶다는 소리예요. 근데 두 놈이 둘 다 0 이상이긴 해야 되거든. 방금 뭐라 그랬어? A가 최대한 작고 싶다고. 근데 0 이상이래. 0이네. 오케이? 그럼 A가 0이면 B는 뭐가 돼야 돼? 2가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3이 최대값 아니야. 3이 최대값이니까 C는 그냥 자동으로 1이 되어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냈네요. 뭐 끝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뭐야? A, B, C가 그냥 뭐여야 되는지가 각각 그냥 확정이 나버렸다. 그때 최소값이 3이 되더라. 이런 소리인 거죠. 뭐라 하는지 알겠다. 오케이? 따라서 뭐야? 5의 그것을 해준 게 답이 되겠다. 자, 149번 얘기해야겠다. 4번 나왔으면은 됐네요. 149번에 4번 안 나왔다. 안 나온 사람 뭐지? 이놈의 이 유형, 요놈의 요 유형은 지겹도록 나오죠. 올해도 나옵니다. 뭐예요? 갱노동. 갱노동 한번 해볼까? 하는 짓은 맨날 똑같죠. 얘는 P분의 Q라고 놓고 A는 C의 P승, B는 C의 Q승. 그 다음에 PQ를 찾을 때 노동으로 찾잖아, 그치? 애초에 서로소라고 놓고 서로소인 순서쌍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노동을 하기가 별로 그렇게 안 빡치더라. 이런 말입니다. 왜? 2라는 것은 7승을 해야지 100을 넘거든.
따라서 P가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7부터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2의 10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00을 넘어버리잖아.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순서상 저 3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 다음 밑이 3일 때 하나밖에 안 되고 4일 때 한번 4 넣어서 해봐.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4 넣어볼까요? 4라는 놈은 뭔데? 4라는 놈은 4승을 3승이 64고 4승을 해야 100을 넘거든. 근데 얘가 4에 4승이면 얘는 4에 5승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1000을 또 넘어버리니까 얘는 그냥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5일 때는 뭐야? 125랑 625 3승 4승이 되죠. 그 다음에 6일 때 7일 때 8일 때 해봐. 아무것도 안 되더란 말이죠. 오케이? 그냥 되는 것 자체가 5개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도 안 빡치고.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라는 게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이렇게 5개를 원소로 갖고 이 중에 누가 제일 크고 작은지는 뭐 찾으면 되는 거죠. 보통은 뭐다? 보통 요거를 이제 틀린 이유는 사람이 보통 심리적으로 그렇거든. 노동을 하다가 여기서 안 돼. 아 밑에 어차피 다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거 빼먹어서 요거 3분의 4 빼먹어서 틀리겠다. 150은 아예 똑같은 짓이네요. 그냥 노동해봐요. 요 짓 하라고. 150번 좀 의문이 있다 볼까요? 이게 149번, 150번 둘 다 비슷하고 둘 다 노동이야. 둘 다 노동인데 약간 다른 게 있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원소가 유리수입니다. 근데 뭘 원소로 갔습니까? 라는 말이랑 그냥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는 말이랑은 확실히 다른 말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노동을 하는 짓 자체는 똑같은데 결론을 낼 때 좀 달라지는 게 있다.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149번 같은 문제를 할 때는 여기서 PQ를 찾을 때 여기서 2,3이 나온 거랑 여기서 2,3이 나온 거는 그냥 똑같은 거야. 어차피 2분의 3이라는 원소를 갖는다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149번 같은 거 할 때는 여기서 2,3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왔어. 응, 너는 나온 거야 라고 지우고 그랬잖아. 그렇지? 지금은 안 지웁니다. 왜? 어차피 밑이 다르잖아. 밑이 2일 때 2,3 나온 거랑 밑이 3일 때 2,3 나온 거랑 A, B가 뭐냐 라고 할 때는 얘는 4,8이 되는 거고 얘는 9,27이 되는 거고 다른 순서상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때는 뭐다? 그냥 진짜 오리지널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되는 걸 그냥 다 찾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런데도 중복인 걸 제외해 줘야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네요.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한 개 차이로 틀렸을 경우가 많다. 왜? 밑이 다른 놈일 때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밑이 2일 때랑 4일 때는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봐봐. 밑이 4일 때 2,3이 나왔다는 게 뭐야? 4의 2승, 4의 3승, 16,64가 된다는 걸 하나 찾은 거잖아. A, B는. 근데 그거는 어차피 2의 4승, 2의 6승이랑 똑같은 순서상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하게 A, B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 한 개는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이 7일 때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밑이 7일 때부터는 여기 무조건 그냥 2,000이 넘어버려. 무조건. 그러니까 검증을 할 필요가 없고 되는 거는 지금 남아있는 순서상 늘 개수가 답이 되겠다 하는 거네. 아, 뭐 이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해는 되죠. 일단 좀 놀다 하지. 151번 맞췄으면 됐고 잠깐 쉬어가는 코너네요. 쉬어가는 코너 해보지. 로그가 등장했으면 아무것도 하기 전에 로그가 정의될 조건 미천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그냥 양수 뭐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밑이 1이 아닌 양수거든. 결국 그것만 생각했을 때 m이라는 놈은 1 아니면 2 1 아니면 2밖에 안 된다는 건 바로 알아낼 수가 있네요. 그러면 m이 1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m자리에 1을 넣으라고.
m이 2일 때 눈에 보이는 모든 m 자리에 2를 넣으라고. 결국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n이 몇 개인지 세면 답이다. 뭐 졸라 쉽네요, 그죠? 리치 3인 로그 값이 자연수라는 거는 진수가 2의 자연수 승이라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거기에서 범위 만족하는 n 찾아버리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얘도 똑같죠? 진수가 2의 자연수 승, 뭐 진수가 2, 4, 8, 16, 32, 64 뭐 이런 놈이라는 거죠. 거기서 범위 만족하는 n 찾아주면 된다. 50이야라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오케이? 5개. 졸라 쉽고. 자, 152번 설명합시다. 요거는 난이도 조금 있네요. 요거는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있다. 못한 사람 잘 보자. 이런 것도 필수입니다. 자, 152 뭐냈다 봅시다. 여튼 간에 맨날 나왔던 그 말이 또 나왔어. 로그 값이 유리수다. 여튼 간에 그 말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짓은 자동으로 하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유리수는 분수, 그 분수를 P분의 Q라고 넣고 그러면 밑도 진수도 똑같은 밑에 P승, Q승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래 놓았어. 그런데 말이야. 여기 K랑 N의 대소 관계가 주어져 있잖아. N이 C의 P승이라는 놈이면 K라는 놈은 뭐가 될 수가 있냐면 C의 0승, C의 1승, C의 2승, C의 3승 해가지고 C의 P승까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K가 N보다 이하라 그랬잖아. 근데 둘 다 똑같은 C의 P승, Q승 형태로 표현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얘가 유리수가 되고 싶으면 이 로그 값이 유리수가 되고 싶으면 n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놈이라면 k는 뭐다? c의 0승부터 p승까지 p 플러스 1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n이 요거일 때 k가 요 중에 뭐냐에 따라서 이 유리수가 어떤 값인지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결국 k가 몇 개냐라는 말이랑 fn이 뭐냐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되겠다는 거죠. 자, 무슨 결론이 나왔어? n이 요런 형태로 표현되는 놈이면 fn이 p 플러스 1입니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봐봐. example. 만약에 n이라는 놈이 되게 특징이 없는 놈이라 그래봐. example. 만약에 뭐 n이라는 놈이 뭐 13, 뭐 그냥 뭐 15 이런 아무 특징이 없는 평범한 놈이라고 한번 해보자. n이 13이면 k가 될 수 있는 게 13의 0승이랑 13의 1승 두 개밖에 안 된다고. 1이랑 13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된다고. n이 15면은 k가 될 수 있는 게 15의 0승이랑 15의 1승 두 개밖에 안 된다. 1이랑 15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뭔 말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아냈어? n이라는 놈이 제곱수, 세제곱수 이런 놈이 아니고 요렇게 제곱수나 세제곱수나 네제곱수나 거듭제곱수로 표현할 수 없는 놈이면 무조건 fn은 그때는 2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F2가 뭐냐? 2라고. F3이 뭐냐? 2라고. F5도 2, F6도 2, F7도 2. 전부 다 2라고. 근데 약간 달라지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좀 적어 놓은 것들은 뭐냐면 이제 거듭제곱수거든. 2의 2승, 2의 3승, 3의 2승, 2의 4승. 이렇게 거듭제곱수들을 좀 작은 순서대로 좀 몇 개를 적어 봤거든. 그러면 이때는 좀 달라진단 말이죠. n이 2의 2승이면 k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2의 0승, 1승, 2승 3개가 되거든. 뭔 말아? n이 2의 3승이면 똑같이 0승부터 3승까지 4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결론을 뭘 알아냈다고? 거듭제곱수가 아니면 무조건 어떤 소수의 1승으로만 표현되는 그런 놈이면
그런 놈이면 무조건 fn의 함수값은 2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제곱수일 때마다 얘가 2의 2승이면은 그때 fn은 3이 되고 그러니까 f4가 뭐냐 하면 3이라고 얘가 2의 3승이니까 그때 fn이 뭐냐 하면 4가 되는 것이고 얘를 전부 다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그때 fn의 함수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81까지 더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 나온 모든 놈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함수값이 2거든. 여기 지금 내가 11개까지 적어놨죠? 얘들이 전부 다 11개란 말이야. 그 11개일 때만 함수값들이 얘들이고 지금 전체 80개 아니야? 이 80개 중에서 11개를 제외한 69개의 함수값은 전부 다 2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F2부터 F81까지 더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를 다 더한 거랑 더불어 함수값 2가 69개가 있을 것이다. 자, 184까지 나왔거든. 그러면 왜 하필 요까지 구했냐면은 200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뭔가 200에 좀 근접하게 요 함수값들의 합을 200에 근접하게 만들고 싶단 말이지. 그런데 82부터는 생각을 해봐. 왜 내가 하필 81까지만 했냐면은 82부터 거듭제곱수가 누가 있어? 없어 그냥. 100을 가야지 이제 거듭제곱수가 또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F82가 뭐냐? F83이 뭐냐? F84, 5, 6, 7, 8, 9 전부 다 뭐야? 전부 함수값이 2입니다. 자, 184까지 나왔으면 지금 16이 부족하지. 그러면 2가 8번이 더 나와주면은 딱 200이 될 거 아니야? F82부터 F89까지 지금 8개거든. 그러면은 F2부터 F89까지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다가 2를 8개를 더 추가를 해서 딱 200이 될 거라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뭐야? F2부터 F89까지 더한 게 우리는 정확하게 200인 걸 알아냈다. 200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F90까지는 더 해줘야 되는구나. n이 제일 작아도 90은 돼야 되는구나. 알아낸 겁니다. 쉽고 153번은 좀 쉽네요. 맞췄으면 되고 153 못 냈거나 아직 안 한 사람은 같이 봅시다. 좀 많이 쉽네요. n이 64라 그랬으면 그냥 64를 넣어. 그냥 64 넣으니까 뭐가 됐어? 얘가 됐잖아. 그치? 문제가 뭔 소리야? 얘가 정수가 되게끔 하는 2000 이하 자연수 K가 몇 개냐고. 몇 개인지를 구하면 그게 F64다. 뭐 그런 소리가 되겠네. 그러면 K가 뭐여야 되는데 당연히 8의 정수승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아? 오케이? 근데 K라는 것은 2000 이하 자연수라 그랬거든. 결국 8의 0승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 이하니까 8의 3승까지 4개가 되겠다. 오케이? 4개가 되니까 F64가 4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좀 쉽네요. n에다가 128을 넣은 다음에 밑을 2로 통일을 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누구나 하겠네. 그치? 오케이. 얘가 정수가 돼야겠대. 결국 K라는 놈은 뭐다?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면서도 얘가 3의 배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K 값들을 찾아보니까 요 4개 범위 만족하는 놈은 요 4개밖에 없더라. 왜? 2의 13승이 돼버리면 2000을 넘어버리죠. 오케이? 문제 끝. 4개 다음에 8개 쉽고 154번도 맞췄으면 됐네요. 또 쉬어간다. 쉬어가는 코너가 많네. 오히려 155번 같은 게 더 어려웠는데 불과 며칠 전에 했으니 그냥 다시 해봐요. 다시 답 나오는지. 그 뒤에 156, 7, 8도 다 똑같은 거거든. 다시 한번 해봐. 아직도 올해까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54 못 냈다 보지. K에 그냥 2 넣고 K에 그냥 4 넣고 6 넣고 그냥 식이 지금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요거를 지수 형태로 꽂히는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지수로 그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네. 그냥 얘를 만족시켜주는 A, B 순서쌍이 몇 개냐고. A랑 B랑 둘 다 2 이상 200 이하 자연수라 그랬어?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이 몇 개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8,4라는 뭐 그런 순서성이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27,9라는 순서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뭘 세는 거랑 똑같냔 말이야. 결국은 그냥 200까지 세제곱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랑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A 따로 B 따로 정말로 정성스럽게 순서상을 이렇게 다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건 우리가 얘기 좀 몇 번 들었던 거죠. 결국은 그냥 세제곱수가 몇 개냐? 4개네요. 그게 뭔 소리야? NA2가 4다. 얘도 똑같은 이유로 그냥 4제곱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지. NA4는 2개, 2가 된다. 얘는 그냥 제곱수가 몇 개냐? 13개가 되겠다.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저게 답이네요. 또 맞췄으면 됐다. 오늘 거의 다 그렇네요. 별로 할 말 없는 단어. 159번 고쟁이에서도 했고 또 어디에서 했고 막 입이 아프다. 네, 입이 아프. 한솔고 킬러네요. 한킬. 킬러는 아니야 솔직히. 그렇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겠지. 설마. 그렇지? 자, 집합에 있는 얘를 원소로 갔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4제곱근 1, 4제곱근 2, 4제곱근 3, 4제곱근 4 이런 놈들을 원소로 갖는다고. 근데 뭐 그런 놈들 중에서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는 딴 놈은 관심이 없고 얘가 자연수가 될 때 그때 A 값들이 뭔지를 적어보면 이렇게 4제곱수들일 때 이 원소는 자연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건 바로 파악이 되거든. 똑같은 짓을 한 거야. 그 다음도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를 1이라고 놓고 그때 B가 뭔지 얘가 2일 때 B가 뭔지 줄줄줄 적는 거 문제였잖아. 그쵸? 오케이. 그러면 스몰 a라는 것도 k2하고 스몰 b라는 것도 k2하거든. 근데 두 놈에서 겹치는 자연수 요 두 놈에서 겹치는 자연수가 3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확실한 거는 일단 그 전에 그 겹치는 3개가 확정적으로 누가 돼야 돼? 그 겹치는 3개는 확정적으로 1, 2, 3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81만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 A가 82야. 그러면 여기서는 자연수가 3까지 있는데 여기는 자연수가 2까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K가 120 이상은 되어줘야 얘도 3까지 얘도 3까지를 가질 수가 있구나. 120 이상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4를 공통인 자연수로 가지면 안 되겠지. 그치? 240이 넘어도 상관이 없다고. 240이 넘어도 얘는 4를 갖지만 얘는 아직 4를 못 갖거든. 241이 되건 2가 되건 3이 되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56이 되는 순간 공통인 자연수를 하나를 더 가지게 되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오케이? 따라서 256보다는 작아야 되고 개수 세면 답이겠다. 쉽고. (160번도) 답을 맞췄으면 됐네요. 오늘 거의 다 그렇네요. 오늘 거의 다 쌤이 한다고 뭐 획기적인 게 있다든지 전혀 없네요. 단원이 좀 그래. 뭐 fx가 요거의 소수 부분이래. 그러면은 f2x는 뭔데? 로그 2x의 소수 부분이죠. 그렇죠? 얘들아 소수 부분이 뭔데? 자기 자신한테 자신의 정수 부분 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수의 자릿수가 바뀌는 딱 그 경계가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죠.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다시 뭐라고? 진수가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세 자릿수냐에 따라서 요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결정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 부분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는 건데 그 정수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소수 부분도 바뀔 거 아니야. 최종 결론이 뭐라고? x가 뭐일 때를 기준으로 x의 자릿수 2x의 자릿수가 바뀌냐고. x의 자릿수는 당연히 x가 10보다 크냐 작냐 100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자릿수가 바뀌죠. 2x의 자릿수는 당연히 x가 5보다 크냐 작냐 50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자릿수가 바뀌죠. 그러니까 총 뭐다? 총 4가지 범위로 나눠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로그 x랑 로그 2x의 자릿수, 그러니까 x랑 2x의 자릿수가 달라지고 로그 x랑 로그 2x의 정수 부분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f2x, fx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1부터 5까지일 때 1부터 5까지일 때랑 1부 10보다 작을 때까지는 뭐가 된다? 10보다 작을 때까지는 fx 자체가 뭐야? 그냥 얘라고. 그 다음 x가 1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데? 로그 x 자체가 1점 얼마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1을 뺀 게 그게 fx가 된다는 거죠. 문제 없죠? 그러면 x가 5보다 작으면 이것 자체가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f2x 자체가 소수 부분 자체가 얘가 된다는 거지. 근데 x가 5보다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1점 얼마가 될 거 아니야. 로그 2x가 1점 얼마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정수 부분 1을 뺀 게 소수 부분 f2x가 된다는 거죠. 50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50 이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로그 2x 자체가 이제 2점 얼마가 될 거란 말이지. 이게 뭔 말이? 모른다 손. 그러니까 자신의 정수 부분이 2가 되니까 2를 빼준 게 자신의 소수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 범위를 나누는지 알겠나? 이 범위에 따라서 자릿수가 달라지고 정수 부분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달라지고 식 자체가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야. 뭔 말아? 오케이? 그러면 요 부등식을 푸는 거는 뭐 금방 풀거든. 요거를 푸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요거를 푸니까 요런 범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요거라고 가정을 했더니 요거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항상 최종적인 결론은 가정과 결론의 공통범위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그때 자연수 x 되는 거 찾으면 된다. 이때도 똑같아요. 가정과 결론의 공통범위가 나오고 그때 자연수 x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이때도 똑같고 최종적인 공통범위에다가 자연수가 누가 들어가는지 찾으면 된다. 뭐 개수 세는 거 문제 없죠? 개수가 몇 개인지를 싹 세주면 그게 n이라는 것이고 m은 뭐예요? 걔들 중에서 제일 큰 놈을 m이라고 했다. 더하면 답이 쉽고 이런 거 서술형으로 잘 내는 거다. 서술형으로 내면 한 글자도 안 빠지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161번 약간 사소한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사소한 의문이 들었으면 잘 봅시다. 가족권 그거 로그 하나로 합치는 건 과정 말 안 해도 되죠. 가족권 로그 하나로 그냥 딱 이쁘게 만들어 보니 요까지는 다들 나왔을 것 같아요. 얘가 정수래요. 그게 뭔 소린데? 얘가 그 정수를 뭐 K라고 놓아봤어 그냥. 얘가 6의 K승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360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가 6의 K승이다 라는 것 자체를 이 항에서 정리 한번 해봐요. n이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를 한 거야. 여기까지 나오더라. 우리 약수계수 셀 줄 알거든. 약수계수가 뭔데? 지수에 1 더해서 곱한 거. 이게 약수계수입니다. 얘가 400 이하가 돼야 된다. 전개해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근데 굳이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됩니다. 왜? K가 어차피 정수란 말이야. 뭐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보면 여기까지는 만들 수가 있거든. 우리가 지금 뭐가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 K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거든. 왜? K가 뭐냐에 따라서 그때 N이 뭔지가 결정이 될 거니까. 결국 지금부터 뭘 하면 돼? 그냥 얘를 만족시켜주는 정수 K가 몇 개인지를 구하면 된다 라는 그런 소리인 거지. 근데 K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마3 같은 거를 여기 넣어도 성립하거든. 마4를 넣어도 성립하거든. 근데 왜 마2 붙겠어요? 얘가 자연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K에 마3, 마4 같은 게 들어가면 얘가 자연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2 이상은 돼야 되고 12 넣으면 안 되네요. 그렇죠? 11까지만 넣어서 성립하네. 마2부터 11까지가 되더라. 뭐 어렵진 않고. 162번 뭐 모르겠으면 봐요. 162 모르겠으면 보지.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 양변의 상용 로그를 잡고 싶다는 건 솔직히 좀 인정합니다. 양변의 상용 로그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결국 fn, gn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다? 요 놈의 정수 부분이 뭔지를 fn이라고 한 것이고 요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뭔지를 gn이라고 한 것이구나. 뭐 결국 그런 소리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F2가 뭐냐? F2가 뭐냐라는 게 뭔 소리라고? 그냥 n에 2 넣고 로그 9의 정수 부분이 뭔지가 F2라고. F2가 뭔데요? 그러면 0 아니야. 얘는 정수 부분 0이잖아. 0. 얼마니까. 뭐 그런 소리입니다. F3이 뭐냐라는 게 뭔 소리야? 여기 3 넣었다고. 로그 27에 정수 부분이 뭔지가 F3이라고. 1. 얼마일 거니까 얘는 1이고. 오케이? 기억 맞고. 뭐 그런 소리입니다. G4가 뭐냐라는 게 뭔 소리라고? 그냥 4를 넣으라고. 로그 81의 소수 부분이 뭔지, 로그 81의 소수 부분이 뭔지를 G4라고 한 거네요. 얘가 뭔데요? 1 플러스 로그 8.1 아니야. 결국 이놈의 소수 부분은 로그 8.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G4가 뭐냐라는 게 뭐라고? 로그 8.1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럼 G5가 뭐냐라는 건 뭐예요? 로그 243의 소수 부분이 뭔지 그게 G5라고. 그렇죠? 로그 243이 뭐예요? 2. 얼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자체가 2 플러스 로그 2.43으로 표현이 되죠. 결국 G5가 뭐냐? 라는 것은 로그 2.43이 되겠다. 얘가 더 크잖아. 오케이? 얘가 더 큰 거. 니은맛. 디귿은 이 양만 시켜봐. 디귿은 이 양만 시키면 이렇게 되네요. 그냥 디귿은 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말이 되네. 얘들아 어떤 놈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자신이 되잖아. 그렇죠? 정수 부분이 뭐건 소수 부분이 뭐건 상관이 없어요. 정수 부분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놈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더했다고. 그럼 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라고. 그럼 얘는 뭔데? 이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어. 얘가 뭐라고? 그냥 얘라고. 결국 디귿이 맞냐 틀리냐라는 말은 그냥 얘가 얘보다 큰 거 맞냐고. n이 뭐건 상관없잖아. 무조건 큰 거 맞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a랑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봐도 되죠. a랑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아까 전에 얘라고 해놨잖아. 얘는 뭔데요? 거기에다가 로그 3만 추가가 됐을 뿐이지. 그렇죠? 얘 넣고 얘 넣으면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고 로그 3이 0보다 큰 거 맞냐? 라고 물어본 거네요. 쉽고 마지막 두 개는 다들 했겠네. 인정? 163사 의문이 있다. 손